네, 고성호 칼럼입니다. 이종찬이 뭘 좀 알고 얘기해라. 어? 이종찬이가 어떤 자인지 그 실체를 좀 뭘 좀 알고 얘기해라. 이종찬이는 기회주의, 출세주의, 좌파다. 예, 그 국민의힘의 김용태라고 있잖아요. 그 젊은 친구. 이 친구가 또 김영석이 지명 철회해야 된다고 대통령한테 요구하고 나섰어요. 독립기념관장 부적절하니 대통령이 지명 철회해라. JTBC 라디오에 출연해서 얘기했어요. 우리의 역사관이나 민족적 자부심을 훼손할 수 있는 발언들에 대해서는 단호한 입장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러면서 학자로서, 그러니까 김영석 독립관장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학자로서 일본 국민, 당시 일본 국적이었다는 표현을 학술적 의미로 쓸 수 있겠지만 독립기념관장으로서의 정통성이나 역사적 배경을 말할 때는 부적절한 표현이다. 광복회나 순국선열 후손분들이 굉장히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분들의 목소리를 잘 귀담아 듣는 것이 보수 정당이 나가야 할 길이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 국민통합에 앞장서셨으면 좋겠다. 마치 이 김영태의 말은 대통령이 국민 분열시키고 있는 것처럼 지금 전제하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광복회가 반대하면 무조건 지명 철회해야 된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자가 김영석 관장이 학자로서 못할 만한 건 아니다. 그런데 독립관장으로서는 좀 그렇다는 건데, 아니 학자로서는 해도 되는데 독립관장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얘기가 따로 있습니까? 학자로서 당당하게 할 수 있는 얘기는 독립관장으로서도 당당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뭐 안철수가 또 뭐 김영석 관장에 대해서 또 시비를 거는 듯한 그런 발언을 했다고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조경태도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러면서 김영석 관장을 압박하는 데 가세했어요. 그런가 하면 뭐 공무원 단체인 이렇게 돼 있는데 공무원 노조요. 민노총 소속 아닙니까? 한노총 소속인가? 한번 확인해 보세요. 대한민국 공무원 노동조합 총연맹. 정부의 독립기념관장 임명 철회를 요구한다. 철회하지 않으면 좌시하지 않겠다 그랬는데 이게 그냥 공무원 노조라고 하면 됩니까? 한노총 소속. 그런가 하면 이 이상민이 대전에 이상민이 그냥 좀 조용히 있지. 광복회 등으로부터 환영 못 받는 인물이라고 하면 꼭 그 사람을 기념관 관장에 앉혀야 하는가? 대통령이 결단해야 한다 이랬는데 제가 이 대목에서 좋아. 대통령한테 이런저런 비판할 수 있고 김영석 관장한테 이런저런 쓴소리 할 수 있지만 뭘 좀 알고 얘기를 해야지. 뭘 좀 알고. 자 보세요. 광복회 등으로부터 환영 못 받는 사람을 임명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 그런데 이 독립관장 임명하는 과정에 10명의 후보자가 경합을 했어요. 그중에 이종찬이가 추천한 자가 둘이에요. 그 둘이를 독립기념관 인사추천위원회가 그 10명 중에서 5명을 면접 대상으로 올렸어요. 5명은 서류심사에서 탈락시켰어요. 면접하는 5명 중에 이종찬이가 추천한 둘이가 끼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자들이 면접에서 최하가 돼버린 거예요. 그 이유까지 다 나와 있잖아요. 독립기념관장 하면 재정적으로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거냐. 저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습니다. 이게 답변이라고 한 거예요. 이종찬이가 추천한 자들의 답변은 수준이 그래요. 그러니 꼴찌 5명 중에 하나는 5등하고 하나는 4등 했겠지. 그래서 탈락했어요. 그리고 1, 2, 3등을 올린 거예요. 그중에 1등이 김영석 관장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상민이 주장대로 하면 광복회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은 안 된다는 거니까 광복회가 지명한 사람을 해야 된다는 뜻이니까 4등하고 5등한 자를 시켰어야 된다 이런 말 아닙니까? 독립기념관이 무슨 애들 놀이터입니까? 이종찬이라는 자가 추천하면은 4등도 되고 5등도 돼도 그냥 임명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상태에서
이정찬이의 아들이 갑자기 지 아버지를 옹호하고 나섰어요. 이철우라는 교수입니다. 뭐 대통령하고 중마고우로 알려진 이철우라 그러는데 뭐 이 대통령과 이철우가 얼마나 친한지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솔직히 관심도 없어요. 그리고 진정한 친구라면, 친구가 대통령이 됐다면 최대한 대통령한테 도움은 못 줄 망정 부담은 주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게 친구로서 최소한의 그 금도 아니에요. 그 이자가 공개적으로 지금 인터뷰를 했어요. 뭐라고 그랬냐? 광복 회장께서, 지 아버지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냥 아버지가 하지. 광복 회장께서 작년 한일 정상회담 때 대통령을 정말 많이 도왔다. 뭘 도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역사관을 확고히 함으로써 국민적 동의를 얻어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로 나아가자는 생각이었는데 그런 생각이 배척당하고 공격당하고 음해당하는 것이 굉장히 견딜 수 없는 고통인 것 같다 이랬어요. 이정찬이의 역사관이 올바로 박혀 있다면 누가 그걸 음해합니까? 이정찬이가 삐딱하게 매우 위험하게 역사관을 전복시키고 있기 때문에 비판하고 공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역사논쟁 관련해서 대통령 주위에서 이상한 역사의식을 부추기는 사람들이 있지 않나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된다고 이철우가 주장합니다. 한국 정치가 양극화가 너무 심하고 극단적 네거티브로 가다 보니 점점 극단으로 가서 방어 기제가 작동하는 것 아닌가. 대통령한테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대통령한테 중도 민심을 잃지 마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지만 답을 받지 못했다. 주위 사람들에게도 중도 민심을 잃으면 곤란하지 않으냐고 했는데 주위 사람이라는 게 대통령 주위 사람인 모양입니다. 그런데 콘크리트 지지층을 확보해야 중도를 확장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답을 들었다. 뭐 그러면서 대통령 지지자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었는데 좁아져서 매우 아쉽다 이랬어요. 참 교묘하게 지금 말장난을 하고 있네요. 우선 뭐 대통령 친구가 뭐 벼슬이야? 뭐 메시지 보내면 대통령이 답해야 되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지금 그거 안 했다고 지금 은근히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비난하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대통령 심정이 이해가 됩니다. 저도 뭐 이 유튜브 하면서 조금 알려져 가지고 전혀 처음 보는 전화번호로 메시지가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근데 내용을 보면 성구가 나 경기 72에 누군데 근데 전화번호로는 제가 누군지 전혀 그리고 제가 워낙 이름도 잘 기억하지 못하는 편이라서 누군지 모르겠는데 야 성구가 경기 72에 누군데 하면 일단 제가 얘가 내 동기구나 하게 되죠. 그래 놓고 나서 그러면 경기고등학교를 제가 다닌 게 76년 72년 3년 4년이니까 언제입니까? 한 50년 전입니까? 그렇잖아요. 학교 다니다가 그 후로 만난 적도 없으니까 50년 만에 고등학교 동기 친구라는 친구가 어쨌든 내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아가지고 문자를 보냈어요. 50년 만에. 근데 나는 그 친구가 누군지 얼굴도 기억 안 나고 뭐 아무런 스토리도 기억이 안 나요. 그래 놓고 이 친구가 야 근데 말이야 넌 너무 극단적인 것 같아. 좀 살살해. 그럼 제가 거기다 대놓고 답을 해야 돼요? 답을 해야 됩니까? 전 답 안 해요 그런 거. 그러면 이제 저들어 읽고 씹었다고 일십이라고 저 비난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걸 어떻게 답을 합니까? 저는 대통령이 그 이철우의 이 문자 메시지를 만약에 읽었다면 그럼 뭐라고 답을 하겠어요? 근데 이자가 답 안 했다고 지금 대통령을 비난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참.
자, 이철우는 저 경북지사 이철우하고 다른 사람입니다. 동명이인입니다. 연세대 법학과 교수 이철우입니다. 자, 그런데 광복 회장께서라고 아주 극존칭한 이철우의 애비 이종찬이라는 자, 이 자는요, 제가 보기에는 이건 거의 빨갱입니다. 경력의 화려한 부분은 우리 자유우파 진영에서 쌓았어요. 민정당 출신으로 국보위 위원을 지내고 4선 국회의원에 민정당 원내총무에 사무총장에 대통령 후보까지 넘보고 하다가 새 부족해서 떨어지니까 그때부터 말을 갈아타서 김대중이 똘마니가 됐습니다. 그런데 김대중이 똘마니가 된 다음에 이자가 한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안전기획부를 국정원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국가안전기획부를 국가정보원으로 바꿨어요. 아니 뭐 그 기구 그냥 이름 하나 바꾼 건데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보세요. 외교부하고 외교통상부하고 아니 같은 외교부인데 이름 하나 바꿨는데 아니잖아요. 외교부 하면 외교만 하는데 외교통상하면은 산자부나 경제 파트의 통상 부분을 외교부가 가져가는 거예요. 그 이름 하나로 수백 명의 공무원이 이동이 돼야 됩니다. 업무의 상당 부분이 바뀌는 거예요. 정부 부처 이름을 함부로 짓는 게 아닙니다. 함부로 바꾸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이전에 원래 국가안전기획부였어요. 줄여서 안기부. 이 안기부는 영어로 Agency for National Security Planning이에요. 국가안보와 관련된 모든 기획을 하는 기구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했냐? 안기부는 국외의 정보, 해외 정보, 국내 보안 정보, 수집, 작성, 배포, 국가기밀에 속하는 문서, 자재, 시설, 지역에 대한 보안 업무, 형법 중 뇌란의죄, 외환의죄, 군형법 중 반란의 죄, 암호부정사용죄, 군사기밀보호법에 규정된 죄,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에 대한 수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안기부는 수사기관이에요. 수사기관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김대중이가 정권 잡고 이종찬이를 시켜서 국가정보원으로 바꿔버려요. 그래서 지금 국정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국가정보원은 안기부의 수사 기능을 싹 빼버렸어요. 그냥 정보만 수집하라. 이렇게 국가 좌파들, 간첩들에 대한 중추 수사기관이었던 안전기획부를 그냥 정보만 수집하는 이빨 빠진 호랑이로 만들어버린 자가 이종찬입니다. 그리고 이 이종찬이가 국정원장으로 있으면서 그 이전의 역대 정권, 전두환 정권, 노태우 정권, 김영삼 정권, 그 이전의 박정희 정권부터 쭉 국가안전기획부 또는 중앙정보부 시절에 간첩들이나 이 종북주사파들에 대한 수사를 담당했던 수사 부원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수백 명의 정예 요원들입니다. 수십 년간 그 대방첩 업무에 종사했던 전문 요원들. 수백 명을 하루아침에 잘라버립니다. 수사 기능을 없애버렸으니까. 수사 파트에 일하는 사람들 더 이상 있을 필요가 없다 그러고 전부 옷을 벗겨버렸어요. 수백 명이 이때 그냥 강제 해고당합니다. 그 이후에 이 사람들이 부당 해고당했다고 복직 재판을 통해서 복직된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자, 어쨌든. 자, 그러면 수백여 명의 이 대방첩 전문 요원들이 잘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우선 당장 간첩이 왔다 갔다 해도 수사할 실력이 안 돼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이 대북 수십 년간 대북 방첩 전문 요원으로 일했던 사람들은 수사의 필요성 때문에라도 북한의 휴민트들을 다 갖고 관리를 해요. 이 휴민트들이 완전히 다
뿌리채 뽑혀버렸어요. 김대중 정권 때 휴민트가 파괴됐다고 하는 게 그런 얘기입니다. 그 짓을 한 것이 이종찬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종찬이는 용공 혐의가 매우 짙다. 제가 아까 빨갱이다 라고 생각한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이종찬이는 매우 용공 혐의점이 짙은 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대목과 관련해서 남광규 소장이 이렇게 이야기한 기고문이 있습니다. 전두환 정권에서 가장 혜택받은 정치인이었던 이종찬이 새 부득이 하자 김대중과 손을 잡았다. 김대중 정부에서 안기부장이 되고 그리고 안기부를 국정원으로 개편하면서 초대 국정원장을 맡았다. 그리고 나서 2017년에 문재인 지지를 선언했다. 정권을 오가면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영화를 누렸다. 좌우를 넘나들면서 온갖 단물은 다 빨아먹었다. 그야말로 희대의 기회주의자 출세주의자다. 대한민국 초대 대법원장을 지낸 김병로의 손자인 김종인과 매우 비슷한 정치 행보를 보였다. 일관성이 전혀 없는 변절과 입신양명의 출세주의자 전임자 김원웅이야 똑같이 닮았다. 이게 뭐 닮은 게 왜 이렇게 많아? 김종인이랑 닮고 김원웅이랑 닮고. 그래서 이자가 기회주의자 출세주의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용공 혐의가 매우 짙은 그런 자를 그 애비의 이 잘못된 이 행태를 말리지도 않고 비판까지 하라고는 요구하지 않겠어요. 말려야지. 말리기는커녕 그걸 광복 회장께서 하면서 부추기고 오히려 중마고우라고 하는 대통령을 공격하고 있는 이 이철우라는 자. 그리고 이런 기본적인 팩트도 잘 모르면서 김영석 독립관장 해임하라. 지명 철회하라. 이렇게 떠들어대는 이 국민의힘 일부 정치인들의 태도. 그래서 제가 오늘 고성 칼럼에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뭐 좀 알고 얘기해라. 뭘 좀 알고 얘기해라. 이종찬이야말로 기회주의 출세주의의 좌파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